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이런 미국 질서의 등장이 있는데, 그래 오랫동안 이제 가려졌던 현실이 드러나는 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4일에 미국의 독립기념 250주년으로 오래된 체제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질서 개편이 되면서 7월 4일이 기점으로 그날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을 겨냥해서 모든 하나의 이제 새로운 질서를 나타내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그 셀레브레이션 축하를 1년 동안 내내 2027년까지 계속 할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럴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라나 방송은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고 이것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그 엔터테인먼트 용입니다.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고 사실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돼요. 2026년 여름은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려 온 대로 모든 흐름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동시에 맞물리고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우리가 막 환호할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나라의 미국의 힘을 얼마나 딥스가 오랫동안 빨아먹었는지 생각하면 완전히 벽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들이 연결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거대한 화물열차 두 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듯이 하나로 부딪히고 있다. 뭐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 가문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가문을 통해서 이어진 오래된 힘이라든가 비밀 모임, 정보기관의 숨은 조직, 해외로 옮겨진 돈줄과 권력망 이런 것들이 붙잡고 있던 힘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딥스는 아무리 돈을 더 찍어내도 갈라진 틈을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백악관 잔디밭에서 열리는 미국 250주년 행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UFC 선수들, 군인들의 공개 등장, 워너와 파라마운트 사이의 합병 승인이라든가 이란 긴장의 완화, 스페이스X의 상장 디지털 자산 법안, 선거 정비 법안까지 모든 것들이 합쳐서 7월 4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연이라 보지 않고 오래된 통제 구조를 하나씩 떼어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세력은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존의 그 딥스들의 문지기들은 아직도 그 체커 게임 규칙을 따지고 있는데 이 오랜 싸움을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인신땡땡을 사업으로 하면서 서로 움직이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주요 비즈니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들의 불법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그래서 매우 어두운 사업들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만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은행들이 빚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묶어두는 것도 여러 번 그 목격을 했고 거대한 재단들이 정책을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길들이는 것들도 많았죠. 그래서 끝없는 전쟁과 뜻없는 전쟁을 해야 돼요. 얘네는 전쟁이 항상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그
군산 복합체, 그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방식은 뭐 변하지 않고 늘 똑같고 혼란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권력을 모으고 돈을 세탁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리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지금은 그들이 해왔던 그 방식이 월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구경거리 자체가 아예 이제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던져주던 그러한 부스러기 대신에 진짜 주권이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일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언론제 편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오늘은 뉴스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여러분, 총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뻐할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너 브라더스와 파라마운트, 워너 브라더스 법무부가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합병을 승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단순한 사업의 거래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여론을 움직여왔던 기존 방송 체계에 대한 정면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빗 앨리슨이 그 레리 앨리슨 오라클이라는 회사를 만드는 레리 앨리슨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언론을 합병한다, 방송을 합병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달 전에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법무부가 그걸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앨리슨이 제가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데이빗 앨리슨이 그 거대한 회사를 이끌게 되면서 선거라든가 국경 문제, 민주주의 위기 같은 주제를 같은 목소리로 밀어붙이던 구조가 이제 약해지게 됩니다. 몇몇 대기업이 대부분의 언론을 사실상 지배하던 시대가 지금 종말을 가져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 시대를 위한 새로운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더 직접적이고 더 애국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 질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놓치고 있는데 정보가 풀려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기존 지금 여러 가지 이 딥스들이 확성기를 틀어놓고 언론을 지배하던 방송을 지배하던 그런 것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장부가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들의 언론들이 그 방송을 독점하던 세력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이런 세계 움직임을 보면 이란의 긴장 완화와 스페이스X 상장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완화되고 있고 스페이스X가 대형 상장을 IPO죠.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의 약자예요. 그래서 IPO라 그러는데 이건 대형 상장을 하는 거예요. 주식 상장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상장을 준비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전쟁의 위험이 줄어들면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고 기름값도 줄어들죠. 그래서 결과 돈이 우주 산업으로 흘러들기가 쉬워지고 스페이스X가 공개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를 모으게 되면 과거처럼 정부 안에 숨겨진 사업들만이 우주 기술을 독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달과 화성 그리고 그 뒤에 그 너머를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홍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 부족함과 결핍을 바탕으로 유지되던 오래된 그 딥스의 구조를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켓을 재사용을 하는 로켓이라든가 전 세계를 연결하는 스타링크, 거대한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스타쉽, 이 모든 것들이 인류의 활동 범위를 지구 밖으로 넓히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죠.
그리고 머스크는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화성에는 돔 형태의 거주지가 생길 수 있고 얼음에서 물을 얻을 수 있고 흙을 이용해서 건물을 만들 수 있다. 희귀 광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목성과 토성의 얼음 위성들에는 얼음 아래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언젠가는 그곳이 연료 생산 기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먼 미래에는 다른 별 주변의 행성까지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주 그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보는 그림은 이런 거죠. 스페이스X는 공개된 창끝이고 디지털 자산 법안은 새로운 금융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는 질서를 유지하는 뼈대이며 깨어난 시민들이 우리 같은 이 라나방송 듣는 이런 분들 여러분들 같이 깨어난 시민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전환 변화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체계와 선거 체계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과 선거 관련 법안이 앞으로의 미국 질서를 바꾸는 핵심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법안은 기존 은행 체계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힘을 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제가 이런 방송 금융 쪽은 계속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지만 지금 또 다시 이런 것을 얘기를 더 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계통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구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자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독점하던 길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리고 미국이 여러 종류의 디지털 자산을 비축하는 계획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선거 관련 법안은 유권자 신분 확인과 시민권 확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돈의 길을 바꾸고 하나는 정치 권력의 길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된 빚의 중심, 부채 중심의 체계에서 자산 중심 체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론은 합병을 통해서 재편되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세계 정세는 안정되면서 돈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 산업은 새로운 확장 공간이 되는 거고 선거 체계가 정비되면서 올바른 그 부정이 없는 선거로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250주년 기념 행사의 상징적인 행사들은 사람들에게 올 변화를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뭐냐 그러면 오래된 딥스들의 통제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도구들이 뭐가 있느냐? 이제 공개적인 상장, 아까 스페이스X 주식 상장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의회의 법안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군의 공개적인 존재감,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기반 시설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타이밍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깨어난 시민들이 하나의 그 깊은 아니 아주 그 가치 있는 자산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여름에 지금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기점으로 중요한 상징적인 시점이고 그 시점으로 해서 그게 시작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재건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오래된 그 딥스의 권력망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장부와 마주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그게 뭐냐? 사람을 이제
매매하는 그런 돈줄이라든가 비밀 의식으로 연결된 관계, 그 다음에 빚으로 사람을 묶어두던 방식, 이 모든 것이 세상 밖으로 다 완전히 드러나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들한테는 매우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막혀있던 감사 기록이라든지 국경을 통해서 움직이는 돈과 사람들의 흐름, 오래된 장소들을 둘러싼 힘의 다툼이라든가 권력층들의 비밀적인 모임,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은 그림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UFC 그 행사에 군인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도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군의 존재를 그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전부터 인터넷에서 떠놀던 군 밀리터리 많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이유는 인간 체계가 이미 너무 민간 체계가 너무 깊이 장악되었기 때문에 밀리터리 군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2026년 지금 이번 올해의 여름이 역사의 남을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뒤에서 뭐 이런 일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7월에는 보면은 그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변화하는 구체제에서 신체제로 넘어가는 변화, 확실히 전환점이다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7월 4일을 기점으로 시작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미국 질서가 떠오르고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폭풍처럼 보이는 일이 사실은 하나의 해방의 과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래된 그 공화국이 그 오래된 딥스의 체제들이나 그들의 장악하던 세력들은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 제가 미국의 공화국의 탄생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공화국이 이제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지난 방송들에서 1871년 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를 다시 완전한 미국의 일부로 되돌리려 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행정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1871년 이후 이어져 온 구조를 향한 결정적인 결정타, 일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71년에 이후에 워싱턴 DC는 특별한 행정구역으로 운영되면서 미국 본토와는 다른 성격을 갖게 되었죠. 이런 말씀을 과거 방송들에서 늘 말씀드렸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여러 권력 집단들이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가문으로 이어지는 재산이라든가 비밀 모임, 이 비밀 모임이라는 건 이제 시크릿 소사이어티라는 거를 이제 비밀 모임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기관 안에 숨은 여러 조직들, 이른바 딥스 세력들까지 이들이 워싱턴을 자신들의 놀이터처럼 사용해 온 거예요. 그래서 1871년에 이제 미국이 그 주식회사가 되죠. 제가 이거 과거에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공화국에서 주식회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행정정비가 아니라 워싱턴을 하나의 법인 형태로 묶어 새로운 구조를 만든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생겼고, 그 틈을 통해서 상업적 이해관계와 권력 집중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 생겨난 국가 부채 관리 체계도 다시 말씀을 드리고, 국제 금융 세력들이
영향력을 키워왔죠. 미국을 무대로 해서. 그래서 정부 사업 계약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집중이 되고 주어지고 중앙행정기관은 점점 커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다시 일방적인 미국 영토 체계 안으로 넣으려는 시도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워싱턴이 더 이상 특별한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고 헌법적인 감시도 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거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데, 워싱턴은 오랫동안 감시가 느슨했던 곳이고 권력이 집중되었으며 엘리트들이 집중해서 모여 있는 곳이죠. 딥스의 그러니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구조로 진행돼 온 겁니다. 이 워싱턴 DC는. 그래서 미국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 선거 논란과 비슷한 문제들이 미 DC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이 다시 일반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신분 확인이라든가 투표 관리, 투표지 이종 과정 등이 더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다고 보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국가 안보 문제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그런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고, 그러한 권력의 중심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책임을 지지도 않으면서 움직여온 마지막에 거대한 행정 권력 구역을 해체하는 거예요. 워싱턴 DC는. DC는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의 특별한 지위와 그 안에서 움직여온 관료 조직들이 있는데, 그들을 해체하는 것이 그 대상이 그들인 것입니다. DC에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고 움직여온 관료 조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SES 같은 거죠. SES는 Senior Executive Service의 약자입니다. 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범죄의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든지 주방위군을 투입한다든지 연방정부에 직접 개입을 한다든지 지방자치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의회를 통해서 법을 개정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워싱턴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연방정부 안으로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치안과 안전 문제가 강조되는데, 그리고 또 예산과 행정 문제를 가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워싱턴의 독자적 운영 범위를 크게 줄여서 핵심 연방 기관만 남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의 주민들이 주변에 있는 주들, 스테이트에 편입되거나 새로운 선거구 체계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이제 지금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871년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과거에 의회의 권한을 이용해서 만든 구조를 다시 의회 권한으로 해체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미국 독립기념일 같은 상징적인 시기와 함께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개의 다른 법 체계처럼 움직여온 구조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하나는 헌법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고 하나는 상업과 행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체계인데, 이미 오랫동안 이러한 둘 사이에 틈이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틈이 생겨서 많은 권력자들이 책임을 피할 수 있었고, 선거 문제라든가 금융 문제가 그 틈 안에 있습니다.
각종 로비와 영향력 행사도 그러한 그 틈 속에서 이제 자라났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 비정부 단체들과 정치 조직들이 워싱턴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었고, 특히 정보기관 안에 여러 조직들이 워싱턴의 특별한 지위를 이용해서 별도의 작전들을 수행해 왔었던 겁니다. 비밀 모임들 역시 같은 이유로 워싱턴을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해서 그들이 활동을 해왔고, 특히 권력층 가문들도 그 안에서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완전한 딥스들의 제거를 위해서 마지막 단계를 말씀드리면, 워싱턴이 다시 일반 미국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 기존 구조의 핵심이 무너질 것이고, 더 이상 헌법 체계와 상업 체계 사이를 오가며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선거 개혁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보고, 캘리포니아와 다른 지역에서 최근에 제기된 여러 선거 관련 문제들이 더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 조사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부정 땡땡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이번에 그 주지사 예비 선거와 이제 그 LA 시장 예비 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 개혁도 마찬가지인데, 디지털 자산 법안과 국가자산 비축 계획이 기존 금융 세력에 영향이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이 리퍼블릭 공화국으로 가는 하나의 복원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특별 구역을 해체하고 숨겨진 연결망을 드러내면서 국가의 기반을 되찾는 방식으로 갈 것입니다. 역사적인 고리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1871년 버블 남북전쟁 이후로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과거 여러 중앙 권력 확대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은 새로운 도구들이 있는데, 우주 산업에는 공개 상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금융 계통에는 디지털 자산 법안이 있죠. 그 클래리티 액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서 유지에 관련해서는 군 밀리터리의 공개적 존재감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군들이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이제 이렇게 군복을 입고 이제 군인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라는 얘기죠. 이번 여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을 비롯해서 오랫동안 비밀 모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온 날짜들을 거꾸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 기념일을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는 날처럼 보고, 오래된 구조는 없어지고 새로운 구조가 모습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7월 4일 당장 당일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진짜 큰 변화가 그 이후에 시작되는 시점이라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출발선이고, 본격적인 변화는 그 다음부터 계속 펼쳐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에 그 7월 4일에 있는 그 미국의 250주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미국에서는 7월 4일을 기점으로 이제 언론 재편이라든가 디지털 자산 법안, 선거제도 개혁 논의, 우주산업 확대 등 굵직한 변화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리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왜 올해 여름이 7월 4일이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방송은 뭐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으로 그 기념일을 시점으로 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그것이 이제 합쳐져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상이 좀 짧네요. 영상이 아니죠. 이제 그 방송 내용이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나 방송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송이기를 바라고, 또 멤버십을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안 하신 분들은 좀 신실하게 이 라나 방송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참여하셔서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시면 방송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제가 멤버 전용 방송을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노티피케이션이, 알림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뱅크나 지난 방송에서 카카오뱅크나 슈퍼땡스 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후원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매우 감동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또 내일 방송으로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